이것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모든 사업 부문이 지금 조금 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D램 쪽은 지금 HBM에서 조금 얘기가 많죠. 그리고 중국의 CXMT라는 업체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 거 D램 누가 가져가서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조금 로우엔드 스마트폰 쪽에 한 70~80%가 거기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D램 쪽이 50% 이상이 스마트폰용 D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낸드 쪽은 지금 뭐 전반적인 업체들이 다 수요가 안 좋고요. 그리고 LSI 파운드리 쪽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부도 내부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가 또 탑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탑재 안 되면은 스냅드래곤 써야 되는데 ASP 내년에 올린답니다. 그럼 원가 훼손되고요.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당분간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퍼미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등에 업고 2거래일 연속 올랐던 삼성전자 주가가 3일째 되는 어제는 일단 반등을 멈췄습니다. 단기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6만 전자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전자 주가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일단 11월 15일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어요. 향후 1년간 10조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네. 일단 분할 매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뭐 최근 10년간 2차례 이미 그런 자사주 소각 경험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반영을 했었는데 과거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번 소각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네. 15년 초부터 16년 초까지 4개 분기에 걸쳐서 11.3조 원 정도 네. 분할 매수를 하고 소각을 했고요. 비슷하군요. 예, 그리고 17년 초부터 18년 초까지 9.3조 원 정도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절대적인 규모로만 보면은 비슷하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삼성전자가 330조 원 정도 하는데 15년도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뭐 200조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17년도에는 200조가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총 대비로 봤을 때 지금 10조 원이라고 하면은 약 한 3%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6~7%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규모가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영향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그때 절대적인 주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자사주 때문에 올랐을까는 저는 조금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15년 초부터 16년 초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예. 17년부터 18년 초까지 한 번 있었잖아요. 예. 막상 15년도에는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이제 16년도, 17년도 말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예. 이건 사실 17년도랑 18년도가 IT 슈퍼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6년도에 주가가 선반영해서 오른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자사주 소각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은 15년도 초부터 오르는 게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사주 매입이랑 자사주 소각은 물론 이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 재료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영속성을 가지기가 힘들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지난 이틀간 주가 오르는 거 보면 삼정 코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오랜만에 이제 급등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급등장은 언제까지일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단기 반등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단기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요. 저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49,900원 갔을 때요. 예. 이게 트레일링 12개월 PBR로 봤을 때 0.9배로 히스토리컬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모든 사업 부문이 지금 조금 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D램 쪽은 지금 HBM에서 조금 얘기가 많죠. 그리고 중국의 CXMT라는 업체가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 거 D램 누가 가져가서 쓰겠습니까?
수출 잘 못할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도 내부에서 저가형으로는 많이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로우엔드 스마트폰 쪽에 한 70~80%가 거기로 다 들어갈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는 디램 쪽이 50% 이상이 스마트폰용 디램입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서버용이 50% 정도 되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램 쪽은 이런 식으로 안 좋고 낸드 쪽은 지금 뭐 전반적인 업체들이 다 수요가 안 좋고요.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예. 그리고 LSI 파운드리 쪽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부도 내부 정리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테일러 팹 가동인 것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가 또 탑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자 지속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엑시노스 탑재 안 되면은 스냅드래곤 써야 되는데 ASP 내년에 올린답니다. 그럼 원가 훼손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가격인 거는 맞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당분간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횡보 지금 56,800원인가요? 어제 종가가? 네, 아, 이게 사실은 6만 원 초반대까지는 가줘야 조금 투자자들이 그나마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발표에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이제 계획 발표에 반응을 한 거고 네, 앞으로 이제 3개월 동안 매입해서 소각 이제 해야 하잖아요. 보통주 같은 경우는 이제 5,014만 주, 네. 우선주 같은 경우는 690만 주. 이게 이제 한꺼번에 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을까요? 계속 일별로 분할 매수하고 소각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이라 했으니까 1년 내내 이제 이거를 하나요? 예, 어때요? 과거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는 예. 4개 분기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2조에서 3조 원 사이 정도로 한 분할 분기당.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주가 관리를 이걸로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하방 압력이 조금 완화된 거는 사실이기는 하죠. 그럴 때마다 이 물량들이 좀 나와서 자사주를 받쳐주는 매입해서 거죠. 받쳐주고. 예. 아,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저점이 어디서 통할지 말씀하신 대로 이 수급의 요인, 이건 수급의 요인인데 맞습니다, 수급 맞습니다. 요인 말고 환경 요인들, 네, 업종 자체의 그 업황 요인들 이런 음. 것들이 이제 반영이 뒷받침이 돼줘야지 이제 지지력이 있어질 텐데. 맞습니다. 아, 삼성에게는 뭐 노력과 행운이 동시에 좀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어쨌건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뭐 대비책, 그다음에 대응책, 업황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이 내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발원지라고 하면 이제 기흥 캠퍼스인데 네, 지난 18일이죠. 차세대 연구개발 R&D 단지의 설비 반입과 함께 신찬 재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선언식 비슷한 걸 했는데 네. 이 계획을 보면 연구개발 단지가 2025년 내년이죠. 중순부터 R&D 라인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이제 밀어붙이겠다.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간에 알려진 것과 같이 좀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기술 격차가 좀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좀 이런 캠퍼스를 여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UV 장비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EUV라고 하면 광학 장비인가요? 예, 노광 장비인데요. 노광 장비. 제일 비싼 장비입니다. 그 ASML이 독점하고 있는 장비고요. 설계도 이렇게 그리는. 예, 맞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스케치해주는 장비라고. 스케치해주는 예,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장비인데 EUV 장비가 한 2~3천억 원 정도 합니다. 한 대에. 한 대. 예, 보통 이제 증착 장비랑 식각 장비가 뭐 한 대에 100억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은 엄청 비싼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그 R&D 캠퍼스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실히 그 R&D 쪽으로 조금 힘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전체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자본 투입한 20조 원 정도, 20조? 30년까지 2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는.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예. 20조 내지 30조까지도. 네, 투자를 맞습니다. 한다. 네. 그 정도 되면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큰 결심을 한 건데 네. 근데 사실 큰 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들이 R&D 계획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결실도 결실이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먼저 닥치는 게 고대역폭 메모리 네, 바로 HBM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얘기는 뭐 끝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당분간은 이게 이제 대세고 엔비디아 이제 이걸 납품을 해야 되고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간다 만다 들어갔다 말았다 뭐 이런 소문만 무성하지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엔비디아 이걸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작금의 어려움에 가장 직면한 근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3, 2, 8단까지는 조건부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HBM 3 8단. 예, 12단은 지금 이제 4분기부터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넣는다고 했었고요. 삼성전자는 12단은 올해 중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8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H20 칩이나 뭐 B20 칩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탑재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실 대량으로 양산 가능한 업체는 하이닉스가 아직은 유의를 하잖아요. 네. 수율도 조금 잘 나오는 업체는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칩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블랙웰도 있지만 사실 호퍼 시리즈도 내년까지도 생산이 될 거거든요. H200 그렇죠. 중국 쪽으로는 스펙을 낮춘 H20. 네네. 근데 이런 쪽을 하이닉스가 물량을 다 못 대주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좀 빨리 가져와 봐. 우리가 조건부 승인해서 좀 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조금 더 로우엔드 칩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너네 거 탑재하는 거를 고려를 할게. 좀 이런 상황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좀 물론 저도 이제 언뜻 들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약간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하이엔드는 하이닉스에 맡기고 로우엔드나 미들 뭐 퍼블릭 제품들은 중저가 제품들은 삼성전자가 맡아서 좀 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여기에 주력으로 물량 공세라도 해야 될 텐데.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업황이라든가 이 내부 실적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업황 자체가 조금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 HBM 빼고 나머지 범용 디램 쪽은 내년 1분기까지는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내부 재고는 많이 털었어요. 작년 말부터 털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정상 재고 주수가 뭐 한 4에서 5주 정도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한 6에서 7주 정도까지는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20 몇 주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채널 재고가 많습니다. 이제 모듈 업체에 이제 대만의 킹스턴이나 A데이터 같은 이런 모듈 업체들이 그런 애들이 칩을 사와서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의 재고 주수가 지금 뭐 거의 20주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긴 겁니까? 엄청 긴 겁니다. 재고 쌓였네요. 예, 정상 재고 주수가 말씀드렸지 4에서 5주 정도라 말씀드렸잖아요. 아하, 20주 정도를 팔 만큼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러면 이제 디램 낸드 가격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20주라는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얘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구간일 거다. 4분기랑 올해 4분기랑 내년 1분기는요. 예. 그러면 이제 내년 2분기나 3분기부터 재축적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연말 연초 이게 여러 가지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도 이때 좀 화랑이고 많아지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보통 6개월 정도 전에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예, 반영이 2분기, 연말에 3분기에 수요가. 반영이 됐고 네. 보통 1분기하고 4분기는 조금 쉬어갑니다. 특히 음. 1분기가 조금 비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을수록 환경은 첩첩산중 그렇죠. 어려운 좋지 않습니다.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결국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 향,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맞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흐름인데 내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는 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들어오면서 봤더니 지난밤에 벌써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엔비디아 주가가 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매출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넘어서면 네.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폭발력을 발휘해서 $150 이상 또 한번 트라이를 해볼 텐데 과연 4분기 실적 전망까지도 이거를 비트할 수 있는 전망이 나올 것인지 기존 전망에서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맞습니다. 근데 그게 관건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제는 좀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트할 것이다. 기대가 너무 높기 이미 때문에 주가에 반영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년에 엔비디아 매출이 125% 성장을 했고요. 그랬죠. 올해 컨센서스는 한 105에서 110% 정도로 잡혀 있고요. 4분기. YOY 성장률이요. YY가. 예, 연간으로 봤을 예, 때요. 예. 내년에는 40%로 훅 줄어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가이던스를 빗해도 그렇게 크게 빗하진 못한다. 4개 분기 전에 이제 작년 3분기 때 보시면은 한 12.5% 정도 가이던스를 그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엔 3% 이런 식으로 계속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로우 싱글 퍼센테이지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워낙에 기대를 많이 워낙 하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예. 근데 이게 눌러놨잖아요. 내년부터는 뭐 이 정도는 아니고 네. 두 자릿수 두 성장. 자릿수. 네, 맞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하도 감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네. 뭐 낮춘 만큼 사실은 이걸 또 비트하면 또 기대감도 폭발. 저 너무 엔비디아에서 좀 밝은 전망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좋아야지 하이닉스도 좋고 네,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이뭐 엔비디아 향이 좀 성공을 하면 삼성전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블랙웰, 이 엔비디아의 이제 호퍼도 있지만 블랙웰이 잘 돼야 되는. 근데 발열 얘기가 느닷없이 나왔어요. 과열이 되면 이게 블랙웰이 전 세계 AI 지금 반도체 칩 시장에 이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제품인데 이게 과열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IT 산업 전체적으로 반도체뿐 아니고 다 좀 삐걱거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미 1년치 예약 주문이 끝났다면서요. 그렇죠. 블랙웰. 내년 거까지 거의 다 네. 팔렸죠. 예. 지금 주문해도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최소한. 젠슨왕은 뭐 블랙의 수요가 엄청나다. 뭐 기대를 많이 한다. 근데 과열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도 사실 뭐 4분기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위험 요인이 있네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죠. 네. 그 2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한번 그 뭐 재설계에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 밀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 주가도 그때 한번 조정을 크게 받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매출이 한 1개에서 2개월 정도 밀린 것 같기는 했습니다. 블랙웰 매출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에도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뭐 젠슨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요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리는 거일 뿐이지 이게 감소하는 건 아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델이나 HP 같이 이제 서버 만들어주는 업체들은 서버 출하 스케줄 상으로는 지금 전혀 타격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좋게 포장해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고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뭐 그 외 칩들은 뭐 정상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거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제가 잘 이해를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데 이 AI 칩 특히 이제 블랙웰이라든가 지금 뭐 HBM 전체적으로 이제 네. 전기 수요가 많고 네네. 결국은 발열 이거는 원래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부 경쟁업체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경쟁업체들은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일부 뭐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AMD나 뭐 인텔 이런 애들이 네. 뭐 우리는 아직 발열 이슈가 없다. 우리는 심지어 리퀴드 쿨링도 안 쓰고 그냥 공랭식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네네. 지금 AMD의 최신 칩이 사실 그 H백 칩과 거의 좀 비슷한 스펙이에요. 낮은. 네, 좀 낮죠. 블랙웰 칩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 심지어 B100을 2개를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는 거니까 네네. 이게 발열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AMD나 인텔 이런 애들도 좀 상대적으로 로우 스펙이기 때문에 지금 발열이 없는 거지. 얘들도 고스펙으로 가면 결국은 이 문제는 공통의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트랜지스터 때려 박으면은 거기는 발열이 안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근데 일부 중소 기술력 가진 업체들, 미국 업체들 중에 네. 이 문제 해결했다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해결됐으면은 걔네들이 점유율을 많이 뺏어왔겠죠. 그렇죠. 예, AMD나 인텔 같이 큰 업체들도 지금 여기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 업체들이 그렇게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어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 그렇죠. 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기술적으로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뭐 그냥 전력이 쉽게, 워낙에 많이 이제 소모되는 이 뭐 부품이기도 하고. 예, 초당 몇 조 개의 연산을 해야 돼요. 네. 초당. 그러니까 예전에는 1조개, 뭐 지금은 4조, 뭐 앞으로는 10조 이런 식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연산 개수가 늘어나. 예, 초당으로 말씀드리는 초당으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력 에너지가 그 바로 컴퓨팅 연산으로 100% 전환이 되면 되는데 뭐 이제 물리학에서 배우듯이 이게 항상 100% 그 전기 에너지가 전환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손실이 있죠. 손실이 있죠. 그 손실이 열입니다. 아. 보통 열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아하.
이게 한 90%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10%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 러스 나는 손실이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발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을 예전에는 100 잡아먹었다 하면 지금 1000을 잡아먹으니까 예전에 10 발열 나던 게 지금 100이 발열이 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돌다가 컴퓨터가 뻗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확 다운이 되면. 네, 다운돼 버리는 거죠. 그럼 큰 문제인데 그거는. 서버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서버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서버실은 보통 이제 냉각에 굉장히 뭐 신경을 쓰고 기존에도 이제 서버실은 이제 워낙에 열 때문에 이제 고민이니까. 네, 겨울에도 뭐 에어컨 틀어놓고 맞습니다. 발열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 발열 문제가 이제 전력이 말씀하신 대로 저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저항 때문에 그럼 맞습니다. 결국은 이 기술도 사실은 시간 문제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공통의 문제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들은 우리는 전기를 그만큼 잡아먹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던데 보니까. 그럼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전기가 덜 쓰게 되면 그 저항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체들의 이 문제들이 공통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반기 이 중심으로서 반도체 전체 글로벌 업종 이게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하반기 얼마 안 남지도 않았지만. 네. 저는 만약에 지금 사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최근에 좀 워낙 많이 올랐어서요. 예. 그래서 뭐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지기는 조금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전 중장기적으로. 예. 왜냐하면 얘들은 워낙 견고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AMD나 인텔이 지금 열심히 해도 그 점유율을 한 번에 뺏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은 업사이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조금 전망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 많이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좀 많이 떨어질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다. 내년 1분기 말까지 가서 범용 디램 쪽이 조금 수급이 개선될지 안 될지를 조금 지켜보고 투자를 하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양 업체들의 1년간 목표 주가 하우스뷰 혹시 공식적으로 나온 거 있으세요? 엔비디아는 저희가 해외 기업이라 따로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9만 원으로 제가 TP를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올해 거의 다 갔으니까 25년에는 9만 원까지 찍어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네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문제들이 잘 풀려서 네. 회사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고. 그럼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얼마지? 지금 $150라고 치고. 네. 더 저는 상승의 룸이 있을까요? 내년까지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한 20% 정도, 20에서 25% 정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180까지는 그 정도는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 저는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년에도 반도체 업체 중심으로 한 IT 업체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저는 좀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희망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시행증권 리서치센터 박상욱 연구원과 함께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최근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